버기는 거대한 새에게 대포를 쏴버렸고 거대한 새에게 물려서 날아가던 루피는 오렌지 마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길치였던 조로는 우연히 발견한 버기의 적단 일당을 잡아서 배의 운전을 맡기며 오렌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조로는 감옥에 갇힌 루피를 구해주기 위하여 버기의 적단에게 덤벼들었고 선장 버기를 손쉽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를 감옥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검으로는 벨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방심한 조로는 그대로 칼빵을 허용합니다. 참고로 조로는 등 뒤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하는데 버기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등 뒤의 상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버기탄을 이용하여 시선을 분산시킨 뒤 루피가 들어있는 감옥을 통째로 들어올렸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의 앞에 고개사 캐버디가 나타났고 캐버디는 검사로서 해적 사냥꾼을 뵐 수 있다는 건 영광이군요 라고 말하며 캐버디와 조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캐버디와 합을 주고받다가 자신의 필살기격인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였고 캐버디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루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조로는 루피를 신뢰하였기에 루피에게 이겨나라는 말을 남긴 이후 곧바로 낮잠을 청하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잠이 든 이후 꽤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았고 가이몬의 섬을 거쳐 시론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조로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로는 시론 마을에 도착한 뒤 우솝을 만났고 그곳에서 우솝을 골려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우솝에게 크로의 적단을 소탕해달라는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 제안을 수락하였고 조로도 크로의 적단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은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하지만 우솝의 트롤짓과 나미의 팀킬 때문에 잠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조로는 자신들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마저 최면에 걸려버리고 자신은 샴과 뿌찌에게 칼 두 자루를 뺏겨버리며 밀짚모자 일당은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나미의 도움으로 조로는 다시 두 검을 찾게 되었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삼과 뿌찌를 제압합니다. 또한 루피도 캡틴 크로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 해적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너희들 건강해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 라고 말하자 조로는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타라 라고 말하며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루피는 새로운 배를 얻은 기념으로 연습 사격을 하였고 하필이면 요사카 조니가 있는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요사카 조니는 격분하였으나 조로가 모습을 드러냈고 요사카 조니는 루피에게 사과하였고 루피도 이들에게 사과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요삭 조니는 잠시 동행합니다. 루피는 요리사를 구하기 위하여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로 향했으나 실수로 발라티에를 부숴버렸고 결국 자빌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가 일하는 동안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였고 루피가 도와달라고 말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발라티에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돈클리크가 나타나 난동을 피웠고 조로는 별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클리크가 위대한 항로에서 매의 눈에게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조로는 매의 눈이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클리크 해적단을 추적해온 미호크가 발라티에에 나타났고 조로는 한눈에 미호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미호크에게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자고 말했고 순식간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자신이 가진 가장 작은 칼을 꺼내들며 어리석군 약한 자여 라고 말하며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조로는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으나 미호크는 조로를 매우 쉽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후에도 현실 부정을 하며 계속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으나 스치는 것조차 불가능했기에 조로는 세계 최강이 이렇게 멀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수준 차이를 알면서도 이렇게 덤벼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로는 나의 야망 때문에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미호크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야망과 기계를 인정해 주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미호크는 자신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에게만 흑도 요루를 꺼내드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닿지도 못할 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 조로에게 흑도 요루를 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라는 인간을 인정했기에 자신도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어 흑도 요루를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양팔을 벌리며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씩 웃으며
훌륭하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바다에 빠졌고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호크는 평타로 거대 빙하를 양도일단할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지녔기에 미호크는 자신의 힘을 1%도 안 쓰고 조로를 베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내 이름은 주라큘 미호크, 세계를 알고 너 자신을 알아라. 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엄청난 기대를 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도 눈물을 흘리며 루피 들리냐? 내가 세계 최강의 거모가 되지 않으면 네가 곤란하잖아. 난 이제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겠다. 불만 있나 해적왕 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맹세함과 동시에 루피 역시 해적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조로는 자신에 대한 굳은 결의와 루피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미호크는 이 말을 듣고 멋진 팀이군, 너희들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지 라고 말했으며 밀지모자 일당이 칠무의 회의에 의제가 되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칠무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밀지모자 일당에게 기대가 큼을 입증하였습니다. 나미는 루피가 클리크 조로가 미호크와 싸우던 와중에 보잉 메리오를 타고 도망쳐버렸고 밀지모자 일당은 배와 나미를 되찾기 위하여 나미를 따라 코코야시 마을로 향합니다. 조로는 코코야시 마을에 들어선 이후 우소비 나미에게 살해당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고 흥분한 조로는 나미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쌍디가 이를 막았고 이후 우소비 나타나며 조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루피는 나미를 억압하는 아론을 쓰러뜨리기로 결정하였고 조로는 하찌를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전에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몸 상태가 최악이었으나 하찌 정도는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밀지모자 일당의 2인자다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론을 꺾으며 나미가 정식적으로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나미를 조금 의심하며 또 언제 배신할지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아론을 꺾은 이후 위대한 항로로 가기 이전 잠시 로그타운에 들렀고 조로는 쇼핑을 즐깁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그타운에서 어떤 여성과 부딪혔고 안경이 벗겨진 타시기를 보며 쿠이나를 떠올립니다. 심지어 타시기도 검사였기에 조로는 타시기를 쿠이나라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타시기와의 만남을 뒤로한 채 어느 검집에 들어갔고 그 검집의 주인은 화도일 문자를 60만 베리에 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시기가 화도일 문자는 최소 1000만 베리짜리 명검이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와 타시기는 해적과 해군으로서 진검승부를 하게 되었고 조로는 쿠이나를 가볍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타시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진 않았고 타시기는 내가 여자라서 봐주는 건가요? 라고 말하며 쿠이나와 똑같은 말을 하였고 조로는 분노하며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말 하지 마라, 이 표절 가수 같은 여자야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밀지모자 일당은 쌍둥이 언덕에서 비비와 미스터 나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로는 미스터 나인을 보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조로는 과거 바로크 워크스의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비비와 밀지모자 일당은 친해지게 되었고 비비는 밀지모자 일당을 위스키 피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파티를 즐긴 뒤 쓰러졌으나 조로만큼은 술을 먹지 않으며 이들을 경계했고 결국 잠든 밀지모자 일당을 지키며 홀로 비비와 비비의 소아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비비와 비비의 소아를 손쉽게 제압하였고 바로크 워크스의 관계자들은 해군의 실수로 조로와 루피의 숲에서 사진이 바뀌었다고 착각할 만큼 조로는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조로와 루피의 강함을 목격한 이후 자신들을 도와 알라바스타를 구해달라고 말했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음식 재료를 찾기 위해 리틀가든에 잠시 들렀고 조로와 쌍디는 누가 더 큰 재료를 잡아오는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겔디노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조로는 꼼짝없이 겔디노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리가 굳어버리자 태연하게 그런 거라면 다리를 잘라버리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난입하여 조로를 포함한 밀지모자 일당을 구해주었고 루피는
위험했어?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는 환상의 콤비를 보이며 겔디노와 겔디노의 소화들을 정리하였고 도기와 브로기의 도움으로 리틀 가든에서 빠져나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와중에 나미가 심각한 몸살에 걸리게 되었고 드럼 왕국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겸사겸사 같이 치료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조로는 드럼 왕국에 입국한 이후 배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얼음물로 뛰어들었고 상남자식 다리 치료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얼음물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물고기들을 따라 헤엄을 쳤고 결국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추위에 벌벌 떨며 드럼 왕국에서 서성했고 와포로의 부하들을 발견하였고 와포로의 부하들을 손쉽게 제압한 뒤 옷과 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조로는 다시 조우하게 되었으나 밀짚모자 일당은 옷만 보고 조로를 와포로의 수하로 착각하며 조로를 공격해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미를 치료한 이후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밀짚모자 일당의 배에 갑자기 봉쿠레가 나타났고 봉쿠레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밀짚모자 일당의 얼굴을 모두 복사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봉쿠레의 능력을 파악한 이후 봉쿠레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동료의 증표로 붕대를 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자 동료들은 조로에게 너 가짜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의심을 했고 조로는 곧바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밀짚모자 일당은 조로가 가짜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찌저찌 알라바스타에 도달했으나 크로커다일의 함정에 빠져 감옥에 갇혔고 크로커다일의 계획을 모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크로커다일에게 악마는 저 녀석을 위해 있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감옥에서 탈옥한 이후 알라바스타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고 조로는 다즈 보네즈와 매치업이 잡힙니다. 그리고 다즈 보네즈는 전신이 강철인 인물이었기에 검사를 상대로는 유효타를 입은 적이 없을 만큼 단단한 내구도를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다즈 보네즈에게 생채기조차 내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다즈 보네즈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코우시로가 말해준 사물의 호흡을 깨닫게 되었고 힘보다는 부드러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마침내 다즈 보네즈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즈 보네즈는 조로에게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라도 뵐 것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그건 비싸서 안 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 전신이 다이아몬드인 조즈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자 독자들은 조로와 조즈가 맞붙는다고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두 캐릭터가 아직까지도 맞붙지는 않았습니다. 조로는 다즈 보네즈를 잡아낸 이후 곧바로 루피를 도우러 출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역대급 길치였기에 또다시 길을 잃어버렸고 정글에서 길을 헤매게 되며 루피를 돕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안쓰럽게 본 해군이 조로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조로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조로는 다즈 보네즈를 잡은 이후 무려 6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조로도 슬슬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